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서 들고 계신 것보다는요, 단 하나를 가입하더라도 내게 가장 좋은 보장으로 가져가시는 게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진단비와 수술비 잘 챙겨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개인별 보험 사례를 통해서 보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 내 증권 꺼내보시고 내가 가입해놓은 보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가렐은 암 치료 최신 보장을 주제로 추가하기에 괜찮은 암보험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1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보험 확실하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시기 바라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자, 시청자분들 중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을 좀 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 보험이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사례를 좀 봐주신다고 하는데요. 내 사례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지금 증권 꺼내보시고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정훈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정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사례를 통한 보장 분석을 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어떤 보장이 되는지, 보험료는 적절한지에 대해서 비교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일을 해보면요, 보험을 여러 개 가입했고 또 그 보험 가입한 시점도 여러 단계 시기별로 가입을 해서 모든 보장이 다 될 거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정작 보상 청구를 해서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되게 속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통한 보장 분석을 통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60대 중반의 이제 여성분인데요. 60세 이후 분들은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 즉 환절기 때는 특히 면역력이 떨어지시면서 심내혈관 질환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계시는데요. 이분도 미세먼지가 심했던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서 아무래도 자꾸 쓰러지는 일이 반복이 돼서 병원에 이제 급하게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뇌경색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동이 불편한 후유증까지 발생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끝나시고 나서 난 보험이 있으니까 청구해서 받아야지 했는데, 보험을 보면 이렇게 뇌출혈 진단비 3건, 뇌출혈 수술비 2건을 갖고 계신데 보험금 청구했던 결과는 보험사로부터 얻은 거는 면책, 즉 지급이 거절을 됐습니다. 보험이 이렇게 많은데 거절이 됐다.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뇌혈관 질환 분류표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사연에서 이분은 뇌출혈 진단비하고 뇌출혈 수술비를 갖고 계신데 정작 진단을 받은 건 뇌경색증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 뇌출혈은 전체 뇌혈관 질환 수술 중에 9.7%를 차지합니다. 즉 뇌출혈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은 전체 뇌 100이라고 봤을 때 9.7% 해당되는 뇌출혈만 진단받거나 수술했을 때 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사례에서처럼 이분은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겁니다. 뇌경색증은요, 뇌출혈보다 범위가 큰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포함한 뇌졸중 진단비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뇌졸중도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 중에 그 비율은 63.6% 정도만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7%에 해당되는 거를 마저 보장받으려면 뇌혈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뇌출혈은 굉장히 범위가 작습니다. 여기까지, 요 세 가지만 돼요. 뇌졸중은 요 색깔까지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가 다 되려면 이 전체가 다 되려면 뇌혈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뇌경색 같은 걸로 인한 후유증, 뇌혈관 질환 후유증까지도 후유장애까지도 보장받으려면 뇌혈관 질환 전체를 갖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앞서 사례처럼 뇌출혈만 보험을 갖고 계셨으면 뇌경색, 뇌졸중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과연 뇌출혈까지인지 뇌졸중까지인지 아니면 전체 뇌혈관까지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심장질환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50세 중반의 여성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가슴을 송곳 같은 게 콕 찌르는 같은 통증이 자꾸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검진을 받았는데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협심증이었어요. 협심증. 근데 이분이 갖고 계신 보험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3건, 급성심근경색증 수술비 2건이 이렇게 해서 무려 3건 이상의 보험이 있어서 당연히 보험금 청구를 한번 받을 줄 알았는데 결과는 면책이었어요. 보장 범위가 해당되는 보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전체 심장질환 중에 허혈성이 100이라고 했을 때 급성심근경색증은 9.9%만 차지를 해요. 사연에 계신 분처럼 갖고 있는 보험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수술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보험을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진단받은 건 협심증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보험을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급성심근경색증은 딱 이렇게 3가지 I21, I22, I23이라는 진단 코드를 가졌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례 환자분은 협심증이었습니다. 협심증. 따라서 협심증을 보장받으려면 급성심근경색증보다 큰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여기에만 해당된다면 훨씬 넓은 범위의 보장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례였고요. 자, 세 번째 사례는 이 허혈성보다도 조금 더 커진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남자분인데 60세 중반이에요. 일상생활하는 중에 갑자기 심장이 막 빠르게 뛰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 있다가 어지러워서 실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응급처치한 이후에 이분은 발작성 빈맥이라는 진단을 받고 전극 도자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면 진단서상으로는 발작성 심실성 빈맥이라는 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병 코드로는 I47을 받으셨고요. 수술은 전극 도자 절제술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심장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대퇴부에서부터 카테터를 이용해가지고 심장까지 가서 전기 에너지를 보내서 비정상적인 심장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술을 받으셨는데 갖고 있는 보험은 급성심근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하고 해당되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역시 보상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험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앞서서는 심장질환 중에 허혈성을 100으로 놓는다 그랬는데요. 사실은 전체 심장질환을 100이라고 봤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은요. 81%까지만 커버가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급성심근경색증은 그렇게 9%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급성심근경색증 보험을 갖고 있으면 오로지 이 9%도 채 안 되는 여기에만 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거보다 훨씬 큰 허혈성 그리고 그보다 큰 심장 질환에 해당되는 질병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심장 질환에 대한 준비를 하시려면요. 네, 심장 질환 진단비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다 해주는 진단비 수술비인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특히 심장과 관련되는 건요. I20에서 25번까지가 가능해요. 근데 앞서 사례처럼 부정맥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I30에서 50이 사이에 있어요. 47, 49, 50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급성심근경색증보다 나는 좀 큰 걸 갖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신다고 안심하고 계세요. 그런데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도 면책인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부정맥, 네, I47에서 49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부정맥의 대표적인 게 빨리 뛰는 거, 그거를 빈맥이라고 합니다. 느리게 뛰는 거, 예, 서맥입니다. 그리고 막 불규칙적으로 해요. 뛰어요. 이제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심방세동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불규칙적으로 뛰게 되면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서 어지럼증 그리고 실신, 심하면 돌원사까지 가져오는 게 바로 이 부정맥입니다. 근데 이거는 허혈성으로도 안 돼요. 자, 왜 안 되냐? I47에서 49라고 그랬잖아요. 네. 허혈성은 다 I20대에 있는 질병만 돼요. 그래서 허혈성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심장판막이에요. 네, I39인데요.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어서 이 막이 잘 열리고 잘 닫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혈액이 역류가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역시 허혈성으로는 안 되고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심부전이에요. 이러한 부정맥이 반복해서 일어나면 심장 쪽에 무리가 되는 심부전이 발생이 되는데 혈액 공급에 빨간불이 생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왜 생기냐? 어떤 신체의 모든 부위든 나이가 먹을수록 노화가 되죠. 심장도 늙으면 노화가 생겨서 부정맥이나 심장판맥이나 심부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심장질환 환자 수 중에요.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는 55.8%예요. 나머지 44.2%는 기타 심장입니다. 기타 심장이 뭐냐? 바로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 판막입니다. 이 부분이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가면서 오로지 허혈성 심장질환만 발생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전체의 심장질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만 갖고 있는 분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있어서처럼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넘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또 하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술비뿐만 아니라 진단비도 필요한 부분을 좀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50세 중반 남자분이에요. 회사 업무를 보는 중인데 아마 스트레스가 좀 심했나 봐요. 갑자기 심장 정지가 왔고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성공해서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전부터 부정맥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심해져서 심폐소생까지 하게 됐고 이제 안정을 취해서 퇴원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 같은 건 안 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은 건 부정맥 진단, 심폐소생 성공, 심장 정지 진단 이렇게 두 가지를 받은 거죠. 수술 받은 게 없어요. 따라서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에서도 나올 게 없어요. 청구를 했더니 자, 이분은 보험을 뭘 갖고 있었냐면 다른 그래도 큰 걸 갖고 계셨어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2건은 있었고요.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 1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자, 수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해당이 없겠죠. 근데 진단을 부정맥 진단이랑
심폐소생성공 심장 정지 진단을 받았어요. 이거는 다 I 47에서 5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혈성 심장은 다 I 20대에 해당되는 20에서 25에 있는 질병 코드만이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수술비는 가능했어요. 심내혈관 질환 수술로. 근데 이것처럼 이런 사례처럼 수술하지 않고 그냥 응급조치로 된 경우는 경미한 경우에는 진단비에서 나올 게 없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추천드릴 수 있는 진단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예요. 심혈관 질환 진단비. 예.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보다 큰 심혈관 질환 진단비 1, 2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은 주로 경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2는 중증입니다. 자, 중증은 생명의 위협을 해주는 그런 심한 거죠. 대부분이 이제 심근경색증이 오면 급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런 경우가 이제 심혈관 질환 중증 2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맥 I47, 심방세동 I48, 심부전 I49, 50 요거 해당되는 진단비까지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 2로 나눴다는 얘기는요. 각각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대부분 암 진단비처럼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딱 한 번 받고 끝납니다. 경증이든 중증이든 상관없이 먼저 오는 거 한 번 받고 끝나는데 경증이 온 다음에 중증이 왔을 때 사실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보상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이 플랜은 경증과 중증을 분리해서 가입하고 각각 보장이기 때문에 경증 이후에 중증이 왔을 때는 또 한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표에서 보시다시피 급성심근경색증은 요 3가지밖에 안 돼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어도 6가지밖에 안 되는데 요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사례에서처럼 보장받으려면 심혈관 1, 심혈관 2,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뇌혈관도 이 플랜에서는요. 경증과 중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각각 보장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경증이 왔다가 그 이후에 중증이 온다 그러면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진단비다. 그래서 뇌혈관과 심혈관을 각각 경증과 중증으로 분리해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폭넓은 준비가 가능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요. 간편심사보험을 가입하신 분에 대한 컨설팅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40대 중반 여성분이에요. 2020년 3월에 흔히 말하는 325 간편심사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20년 납 100세 만기고 월 보험료는 54,855원이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꼭 필요한 것만 하신 분인데 이 가입하신 보험을 보니까 5대 기간 질병 수술비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5대 기간, 즉 뇌하고 심장, 간, 폐, 그다음에 신장을 해주는 이 5대 기간 질병 수술비가 최초 1회 딱 한 번만 해주는 거예요. 각각이지만 한 번씩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는지 또 가입이 안 돼 있으셨어요.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있는데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숫자로 된 수술비가 있는데 보장 금액도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게 325보다 훨씬 더 폭넓은 게 이제 333 플랜이에요. 왜 이걸 했냐면 325의 2는 2년 이내 입원 수술이 없거나 또는 경증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2020년 3월에 가입하셨는데 지난 1년 동안 입원 치료 이력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3년 이내 입원 수술력이 없으면 통과가 되시는 이 333 플랜으로 하면 훨씬 더 넓어지기 때문에 이걸 진행을 했고요. 20년 납 100세 똑같고 보험료는 5,000원만 플러스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더 넓어졌어요. 자, 어떤 게 넓어졌냐면요. 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뇌출혈 1,000만 원, 뇌졸중 500, 급성심근경색증 500, 허혈성 1,000만 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추천드린 걸로 했더니 뇌졸중 1,500에 뇌혈관 500, 허혈성 심장질환 1,000에 그다음에 나머지 허혈성 진단비도 500 이렇게 해서 좀 더 넓게 좀 가졌고요. 특히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맥이라든지 심부전에 대한 수술비가 없었던 거를 500만 원 추가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종수술비가 없으셨어요. 상해 종수술비 없었던 거를 상해 종수술비도 종별로 추가로 해드렸고요. 또 하나는 5대 기간이 여기는 최초 1회한이었어요. 딱 한 번씩만 받고 끝나는데 추천드린 건 연간 1회입니다. 연간. 즉 계속 받을 수가 있다. 5대 기간에 대해서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계속 혹시 반복된다면 각 기간별로 연간 1회로 보장을 확대를 했죠. 여기에 혈전용해 치료비까지도 넣었고요. 또 하나 숫자로 된 수술비가 제일 많이 보장되는 부분이 요거 이렇게 있어서 최대 100만 원까지밖에 안 됐던 거를요. 101대 수술을 123대 수술로 늘려놨고 그다음에 뇌혈관 심장질환도 여기는 100만 원이었던 거를 5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이 보험료가 54,855원이었는데 59,710원. 5천 원만 더 추가를 하면 보장이 거의 2배 이상 효과가 늘어나는 거죠. 자, 왜 그러냐? 작년에 가입했는데 1년 동안 이제 납입을 했어요. 근데 이 보험료를 앞으로도 19년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5천 원만 더 추가하면 보험료 큰 차이 없이 오히려 보장은 훨씬 확대된 그런 컨설팅 효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간편심사보험도요. 무조건 한번 가입했다고 그대로 두실 게 아니고 최근에 이 333 플랜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이후에 치료력이 없으시다면 333 플랜으로 리모델링 한번 상담해 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잘못되거나 부족한 거를 한번 가입해서 한 1년 냈다고 그대로 가져가실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점검받아 보시는 게 훨씬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험은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있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현장에서도 많이 보는데요. 뇌출혈, 뇌졸중만 있다면 뇌혈관으로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급성승은 경색증,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만 갖고 계신다면 이제는 부정맥, 심부전, 기타 심장까지도 되는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또 하나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이제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증과 중증으로 나눠서 각각 보장받을 수 있는 최신 버전으로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간편심사보험 예전 버전, 옛날 버전 325가 아니라 이제는 343 플랜으로 리모델링 한번 상담받아 보시면 훨씬 더 보장은 넓히면서도 보험료는 크게 부담되지 않게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라네이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다른 분들 아프신데 보장 못 받은 사례 보고 정말 속상하겠다,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험은 들고 있고 매달 보험료도 비싸게 내고 있는데 보장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하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험증권을 저희랑 열어보시고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고 리모델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이유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본 사례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흔한 사례라고 하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대로 또 유병자분들은 유병자분들대로 유리한 방법을 알려주셔서 지금 실시간으로 많은 연락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 오신 분이 질문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아마 유병자가 아니실까 싶은데 오늘 심혈관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좀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 이 심혈관 질환 수술비 건강하신 분들 말고 또 유병자도 가입이 되는지 궁금해하셔서요. 가입 가능할까요? 네, 오늘 말씀드린 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요. 흔히 말하는 건강하신 분, 표준체하고 또 유병자 분들도 모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특히 이제 유병자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건데 유병자 분들도 동일하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특히 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관열 수술, 비관열 수술 구분 없이 동일한 보장 금액을 보장해 준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유병자분들이라도 9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할 수 있고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 부분도 취사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를 보는 큰 수술뿐만이 아니라 정말 작은 시술도 똑같이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인데 유일하게 유병자분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서둘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험료 차이는 거의 없는데 오늘 유병자분들이 333 플랜으로 가입하시면은 보장을 뭐 2배나 받을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을 주셨거든요. 이게 가성비가 좀 좋은 것 같은데 그럼 기존의 보험을 해약하고 가져가는 게 좋을지 이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또 이렇게 방송을 드리면 무조건 다 이제 바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325를 갖고 계신 분이 그동안 치료력이 없으시다면 이제 가능하신데 첫 번째 조건은요. 가입 이후에 입원 치료력이 없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 그거를 연계해서 333, 3년 이내 입원 치료력이 없다는 게 통과가 되셔야만 가입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요거를 무조건 이제 전환하실 게 아니라 전문가하고 상담해서 하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최근 2, 3년 안에 가입하신 분이 뭔가 보장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전에 이제 325 버전은 뇌출혈, 급성심근 경색증만 진단비를 보장받는 구 버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보다 훨씬 큰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던 뇌혈관, 또 허혈성 진단비까지도 되고 무려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까지도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또 예전에는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이 없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이. 근데 지금은 333이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좋은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유병자분들이 매력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보험입니다. 보장을 2배로 받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가입이 되는지 일단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진하지 마시고 전화나 문자 연락 주신 다음에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현정훈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건강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아플 때 큰 보장 넓게 가져가 보시고 유병자분들도 정말 비슷한 보험료로 2배까지 큰 보장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말 건강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이 나셨을 때 전화나 문자 주시고 좀 가성비 있고 실속 있는 보험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래 전화와 문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02-3153-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우리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궁금증 있으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예, 제 동생이 남동생인데요. 네. 이제 나이가 50이 다 돼가요. 40 중반이 됐는데 예.
솔직히 결혼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보험 좀 점검 받아보라고 하니까 다 잘 돼 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솔직히 제가 봐도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의뢰를 좀 해봤어요. 잘 들어져 네. 있는 건지. 아무래도 네, 좀. 우리 남동생이 혼자 지내시다 보니까 가족분께서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아프신 곳은 없으시고요? 그 전에 이제 어깨가 조금 아파서 예. 도수치료인가 뭔가 그거를 좀 며칠 다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아픈 부분은 없으신 것 같고. 아직은 없다고 건강은 자부하긴 해요. 그럼 남동생분의 증권이 좀 걱정된 특별한 뭐 네. 보장이 따로 있으실까요? 이제 본인은 잘 들었다고 누나 신경 네. 쓰지 말라고 막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갱신 같은 거는 보험료가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얼핏 보니까 이게 갱신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보험료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비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의뢰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험료가 그만큼의 보장을 챙겨주는지도 볼 거고요. 요즘 미혼이신 분들은 워낙 많으시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장 괜찮은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네, 증권부터 보시죠. 자, 40대 후반이신 남동생분의 증권을 보내주셨습니다. 2011년도에 흥국화재 헬스케어 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라인에어 생명에서 2건의 암보험 들고 계시네요. 납입하시는 보험료 18만 원이 조금 넘는 상태입니다.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족분께서 남동생의 증권을 좀 보내주셨습니다. 결혼 안 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고요. 아직은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신 보험료도 걱정이 되셔서 이걸 착한 실손으로 변경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다고 하고 보장 괜찮은지 이숙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제 동생 증권을 보니까 좀 갱신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는 잘 들었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저희가 그 전에 받은 증권을 총 3건이 가입돼 계시는데 그 예, 3건의 맞아요. 보험료를 보니까 18만 2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그래도 뭐 동생분이 또 혼자 계시니까 아무래도 누나분 입장에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시는 분은 좀 당연하실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동생분이 혼자 계시지만 또 나름 보험을 준비하신다고 조금 준비를 이렇게 꼼꼼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제 40대 후반이 넘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좀 보험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누나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실손을 조금 전환 실손으로 갱신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맞아요. 문의를 주신 부분하고 그리고 네. 나머지 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도 갱신 보험료가 조금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보장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부분을 이 3가지를 제가 조금 짚어드릴 건데 첫 번째는 지금 흥국화재에 가입돼 있는 헬스케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헬스케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20년 납에 이렇게 100세로 되어 있지만 여기 실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년 갱신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증권을 들여다보면은 보장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실손에 대한 보장 부분의 보험료를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납입하는 보험료가 10만 8천 원이지만 여기에 비중이 거의 실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부분으로 거의 보장이 이제 보험료를 납입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전환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많이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동생분이 도수 치료를 몇 번 받으셨다 하지만 뭐 다른 건강 상태는 건강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그러면은 걱정하지 지금 말라고만 하니까. 네네 도수 치료만 받으시고 네. 뭐 혈압이라든지 다른 건강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라면 네. 실질적으로 뭐 전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흥국화재에 가입돼 있는 뭐 실손의 부분에 대해서 착한 실손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보장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크게 안 되시고요. 그런데 장점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저렴하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에 4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는 2만 원 안쪽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보험료 폭이 굉장히 대폭 할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장 부분을 궁금해 하셨는데 지금 전화를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장 부분이 지금 동생분이 가입돼 계시는 부분의 증권을 보면은 동생분은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여기 통원비가 10,000원 공제되는 부분으로 5,000원이 아닌 2011년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10,000원, 15,000원, 2만 원 공제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실손하고 동일하게 보장은 되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손은 도수 치료라든지 비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에 공제되는 부분이 조금 더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비급여 주사라든지 뭐 도수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는 부분이 그렇게 극히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는 부분도 조금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 안에 보장 부분을 보면 조금 다른 보장에 대한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보험료에 비해서. 그러면 보험료 할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많이 가입하는 부분이 콜로 전화오는 라이나 생명 보험인데 아무래도 라이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콜 전문 보험이다 보니까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이 보험 또한 지금 10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이 뭐 10년 뒤에 다시 재가입이 되는지 아니면 그때 이후에 뭐 보장이 끝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증권에는 10년 갱신으로 돼 있고 10년 만기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는 저렴하게 가입돼 계세요. 뭐 OK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15,500원에 되어 있지만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가입돼 계시고 그리고 뉴스타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정도 보험료를 내고 계시지만 암 진단비로 5천만 원 가입돼 계시고 뭐 뇌출혈 그리고 급성신경영색으로 이렇게 각 진단비가 3천만 원씩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보험료라는 게 보험이라는 게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료만큼 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점검을 해둘 필요성이 있는 게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후로는 보장을 볼 확률이 높고 그리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남자분들이 사실 40이 넘어간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갱신으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라면 차후에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조금 가지고 가기가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보험이 갱신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하나 정도는 제대로 되어 있는 보험으로 종합보험으로 가지고 가면서 비갱신으로 가지고 가시는 게 조금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도 그걸 원해요. 네, 그래서 저는 18만 2천 원 정도 납입하는 이 보험료를 조금 실손을 전환했을 때 대폭을 줄인다라면 한 2만 원 안쪽으로 줄인다면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니까 비갱신으로 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하고 급성신경경색으로만 준비가 돼 계세요. 그리고 수술비 보장이라든지 뭐 상해 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암 진단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 뇌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같이 준비를 한다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리모델링을 한다라면 조금 동생분은 20년 납에 90세 만기로 해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꼭 100세 보장하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90세 보장으로 준비를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지고 가실 수도 있으세요. 그랬을 경우에 암 진단비 일반암으로 뭐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지금 동생분이 아직까지 40대 안쪽 지금 40대시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시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진단비도 2천만 원까지 되시고, 그리고 각 진단 수술비도 뭐 간혈이든 비간혈이든 2천만 원까지 준비가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종수술비까지 해서 준비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보험료는 뭐 10만 원 조금 넘는 선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기존의 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동생분이 굉장히 조금 많이 해두셨기 때문에 이 네.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강의에서 나왔던 표적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 부분하고 암 진단비를 갱신으로 해서 20년 갱신으로 조금 안전하게 가지고 간다라면 지금 보험료 납입하는 부분에서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조금 보장을 훨씬 더 좋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하시기 때문에 도수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크게 네. 뭐 문제 없이 가입 가능하시니까 꼭 그래요? 이 부분은 예, 한 번 더 점검해서 네, 리모델링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네, 잘 들어보셨죠? 알아들었어요, 제가 예. 네, 그래 우리 남동생분이 미혼이시기 때문에 솔직히 아플 때 보장이 더 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자, 네. 그런데 이제 또 갱신도 그렇고 아무래도 좀 가성비가 떨어지는 증권을 들고 계셔서 네. 실비는 좀 저렴한 착한 실비로 전환을 하시면서요. 네. 저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진단비랑 수술비, 치료비 이것저것 다 넣어드렸는데 보험료는 네. 4만 원 네.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예전보다 갱신이 훨씬 더 없기 때문에 총 보험료 네. 따져보시면 이득이시니까 이렇게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40 접어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건강하셔도 정말 보험이 필요한 나이이시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고 실비가 너무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도 착한 실비에 대한 상담 아래 전화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암치료 최신 보장이라고 합니다. 현정훈 장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뭐 의학 기술이 하도 발달을 하다 보니까 암이 죽는 병이다라는 인식은 많이 사라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상하게 암보험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거나 더 많아진 것 같아서요. 네, 네.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요즘도 상담 많이 하시죠? 네,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 암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맞아요. 보장이 이제 관심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암 최신 치료. 아무래도 누구나 암에 걸리면 가장 최신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추가를 네, 이제 원하실까요? 흔히 뭐 앵커님도 그러시지만 이제 암보험 갖고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갖고 네, 있죠. 한두 개 이제 갖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암보험 어떤 게 보장되는 줄 알고 계세요?라고 이제 말씀 여쭤보면 네, 진단비하고 수술비가 될걸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편적인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또 어떤 게 세부적으로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특히 오늘은 암 최신 의료 기술에 대한 보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암 진단비나 암 수술은 최근에 암 산정 특례 그 혜택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비용 부담이 되지는 않는 게 현실인데 사실은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면 최신 의료 기술인 표적 항암이라든지 표적 방사선 치료까지 요즘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최신 암 치료 기술인 표적 항암이나 표적 방사선이 다 본인 부담금, 비급여 본인 부담금 100%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암 산정 특례 대상이 되더라도 비급여고 100%다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이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암보험을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암 진단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여유자금, 생활자금으로 써야 될 자금이 이 신의료기술 비용으로 다 투여가 되는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진단비 아마 지금 증권 꺼내 보시고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거의 뭐 한 3천만 원 정도 들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네. 그러면 엄청 부족하겠네요. 3천만 원이면 사실은 이제 최신 의료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기술을 네. 하신다 그러면 그게 여유자금이 될 텐데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표적항암이 위암, 간암, 폐암 등 3, 4천만 원이 들고요. 네. 이제 요거보다 이제 면역항암까지 내가 더 증진시키겠다 그러면 그거 자체만으로도 한 달에 보통 1,000만 원 이상 들어서 연간 1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요.
그러면 예. 암보험 3천, 5천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음. 보장이 추가로 좀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자, 그래서 이제 암보험에 대한 변천을 잠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화면에서도 보시면 돼 있는데요. 예전에는 암 진단비, 암 수술비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까지도 이제 추가가 되는데 여기에 단점이 항암 약물하고 항암 방사선 둘 중에 첫 번째 온 거 한 번만 해줘요.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입하시는 게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을 각각 보장받는 거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최신 의료기술이라는 게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입니다. 이게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은 면역 항암제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계속 주는 표적 항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이게 또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표적 항암을 예전에 들으신 분은 한 번 맞고 끝나는 거라면 지금은 계속 주는 표적 항암까지도 준비가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표적 항암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방사선 치료도 돼야 되는데 이게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까지도 보장되는 게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아울러 기존에는 표적 항암에서 안 됐던 특정 항암 호르몬 치료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치료까지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걸 좀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암에 대한 추가 플랜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럼 보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매달 한 얼마 정도가 나가게 되는 자, 걸까요? 보험료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요 자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통 50대라고 하더라도 2만 원 내외면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네. 흔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암 치료는 보통 다 100% 비급여고 월 420만 원 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이 중에 대부분이 항암 치료고 이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하셔야 될 거는요. 표적 항암은 많이 얘기 들으셨으니까 표적 항암 방사선부터 말씀드릴게요. 잘 얘기 들으셨겠지만 기존의 항암 방사선은 정상세포까지도 공격을 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지금은 표적 항암 방사선 치료도 지금은 이제 치료가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국으로도 보면 150개 넘는 병원에서 이 방사선 치료가 표적 항암이 표적 방사선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게 지금 한 개 보험사에서만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같이 하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셨던 표적 항암 항암제 이 부분을 이제 준비하시면 좋은데 이게 비용 부담이 얼마 안 돼요. 암 진단비의 15% 정도 선이면 최대 오. 5천만 원까지도 준비가 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이제 보험료가 많이 이제 궁금하실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표적 항암제가 보시는 바처럼 간암이나 위암, 유방암 등이 2, 3천만 원 이상의 준비 비용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들고 연간 1억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네. 준비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되는데 이거를 보험료로 보면은요. 건강체가 20년 갱신, 물론 표적은 다 10년 갱신인데 보시면 보험료 한번 보실게요. 30세가 10,000원도 안 되고요. 40세가 역시 한 2만 원대 선이고 50세가 35,000원, 38,000원이면 되십니다. 또 유병자라고 하더라도요. 40세 여자분이 2만 원, 남자분이 12,000원. 50세 여자분이 34,000원, 50세 남자분이 38,000원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위암을 진단받고 표적 항암, 표적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10번 정도 방사선 치료한다 그러면요. 이 플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1억 660만 원. 와, 1억 원 넘게 보장받네요. 그리고 이제 유방암 같은 걸로 같이 병행한다 그러면 최대 1억 740만 원까지도 보장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는 물론 갱신형 10년이라고 하지만 10년 뒤에도 크게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스럽지는 않은 보험료로 보통 2에서 3만 원 정도면 최신 암 치료 기술인 표적 항암, 표적 방사선까지도 준비가 가능하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암보험 다들 있으신 분들도 눈 크게 뜨시고 지금 지켜보실 것 같아요. 네. 건강하신 분들이랑 유병자분들 이거 이렇게 좀 추가해라라는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하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표적 항암 기존에도 들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는 계속 주는 표적 항암 치료까지도 보장이 가능하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간으로 되는 것까지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표적항암은 좀 표적 인자가 있어야 된다는 제약이 있다면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 다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신 의료기술로 추가로 지금 판매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준비까지 하시는 게 암 최신 치료 준비를 완벽하게 하시는 거다. 보험료는 암 진단비의 15% 수준이면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께 필요한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데 최신 치료 받아보셔야죠. 최대 1억 원까지 넘게 받을 수 있는 보장이고요. 자,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는 물론이고 표적항암 방사선 치료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 유병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현정훈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보험플랜 119는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